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나비효과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주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리턴 매치, 할아버지 대 더 할아버지의 대결입니다.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대통령 선거, 한국 정치도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우리가 굳이 이 시점에 미국까지 신경 써야 돼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최근 5번의 미국 대선이 열렸던 해를 보면은 11월과 12월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S&P 500의 지수가 평균적으로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선이 있었던 해는 증시가 비교적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국내 증시는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미국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일지가 중요하겠죠. 그 힌트는 우리가 슈퍼 화요일 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는데요.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대의원 수 중 70% 이상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슈퍼 화요일입니다. 이날 누가 됐을까요? 이렇게 세 후보가 있었다면 트럼프, 그리고 니키 헤일리, 바이든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아쉽게도 니키 헤일리, 트럼프가 말했던 이 새 대가리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니키 헤일리는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가장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트럼프는 재판 리스크를 한 차례 덜어내고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게 된 트럼프와 바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공통되었던 정책들이 뭐가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권한 대통령과 상관없이 모두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도했던 섹터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섹터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이 종목 없으면 좀 배가 아플 만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AI가 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죠. 현 시점에 국내 주도 AI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IT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입니다. 며칠 전에 파월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매둘기적인 발언을 첫 번째 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나와서는 다소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줬죠. 그러면서 과거에 보니까 성장주인 인터넷과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K증권 강채연 연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트럼프와 바이든 부분에서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통된 부분들이었다. 일단 중국 우리는 싫어라는 부분들과 미국이 짱이야라는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자라는 부분들이 공통됐습니다. 하나의 예시가 바로 5G였는데요. 바이든도 지난 6월에 약 51조 원을 우리 5G에 투자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 2020년이었는데 대선 때 약 1,200조를 우리가 5G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에 확충을 하자라는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된 수혜주들을 저희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과 트럼프 물론 공통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럼프부터 한번 볼까요? 트럼프는 전 보면은 한 4살 꼬마 아이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4살 아이 생각해 보시면 항상 내게 최고고 남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미국이
미국만 챙기고 다른 나라는 좀 별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트럼프가 우리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그만 지원하자. 그리고 나토도 이제 그만 탈퇴하자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K 방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큰 숲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각 국가별로 자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의 사례 중 하나가 최근에 동유럽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경우 한국산 무기 수입 확대가 더 이뤄지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K 방산의 수혜 저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2기입니다. 트럼프 1기와 2기가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2기 집권이 된다면 법인세율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법인세율 21%에서 15%로 내려잡을 건데 법인세율 감세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에게도 지금 혜택이 가겠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중국 비중이 좀 적고 해외 거래가 좀 많지 않은 기업들에게 유리하겠죠.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통신, 경기소비재, 소재 그리고 금융과 산업재 순으로 그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산업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당선 이후에 건설기계 종목의 주가 강세 흐름입니다. 보시면 DY 파워와 진성 TEC인데요. 단기적으로 산업재 쪽에서는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 강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잠깐의 주가 흐름 강세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단기적인 투자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대선 랠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항상 약세를 보여왔던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다만 이 IRA 법안 수정 가능성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과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때 오바마 정부의 풍력 발전 보조금 무효화 정책은 사실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 주가는 미중 무역 전쟁 기간 동안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무조건 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죠. 바이든 지우기 행보 전격적인 시행은 너무 아예 바이든 지우기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투자 대부분이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주 등 경합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바이든 지우기 행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판 들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건 아닙니다. 미국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11월까지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오바마 케어가 없어질 거고 낙태 권리 부정적인 자세로 나올 텐데 미국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심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쪽으로도 표가 몰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낮은 지지율, 무능력과 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선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직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은 바이든 아직까지는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저쪽 볼까요? 미국 상원에서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다시 바이오
안보법 통과라는 거를 내놨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President Biden takes new step. 새로운 단계를 이제 이뤄냈다라는 건데 바이오 안보라는 게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를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꼽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중국 기업보다는 지금 더 글로벌 제약사들과 많은 협업을 맺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부분은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법안인데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등이 지역에 있는 주지사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지표들을 보고 아니면은 미국의 성장률을 봤을 때도 계속 미국 성장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실제로 주유소를 갈 때마다 미국 주유소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우리 경제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주지사들은 계속해서 이게 바이든의 전략이 통했다라기보다는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태도 때문에 지역 정부의 공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바이든의 공으로 그렇게 확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트럼프의 공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든으로 갈지 승리의 끝은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트럼프인가 바이든가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구체적인 질문은 저희 매니저님들과 MC님들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미국 슈퍼 화요일 이후에 매니저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은 이미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올해 미국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올 초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초반에는 약간 갇힌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박스권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올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일단 대선 이슈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양강 구도가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제 여름에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이 후보자들이 밀고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 지지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무조건 될 것이다 하고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에 속해 있는 종목들만 투자하는 이런 전략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항상 목표가 손절가를 좀 잘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전까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양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좀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미국 대선 시즌의 연간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선이 지나고 나서 확률적으로 한 80% 이상이 S&P 500 기준으로 보통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후보자들이 동시에 좀 밀고 있는 섹터들을 사는 게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밀고 있는 공통된 섹터 어디일까요? 원전이죠. 원전입니다. 원전입니다. 원전 안에서 그러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원전 쪽을 보면 일단은 이게 둘 다 밀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실 이 친환경 체제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또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사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AI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너무 강조하고 이쪽만 밀기에는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밀고 있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밀고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트럼프의 재선 공약 모음집 보면 SMR 쪽 투자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소형 모듈 원전 쪽을 계속 언급을 좀 했었던 것도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이든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임 기간이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에 이 그 세금 혜택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 후보 모두 다 지금 원전 쪽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쪽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쪽 이야기를 해주셨고 황봉인 씨님께서는 보기에 어떤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가정했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 그 전에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올라갔던 게 러셀 2000이었어요. 의외로 러셀 2000이 강하게 좀 올라갔던 모양새가 좀 있었고 확실히 또 트럼프가 미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왜 우리가 친환경을 해? 석탄 써, 석유 써.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종목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은행도 좋다고 하는데 그 저거더라고요. 그 여기 엑슨이라고 타이저 건 있잖아요. 총기 요거 만드는 업체가 올라가더라고요. 저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또 했고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이오와 경선에서 이겼을 때 주가가 35% 급등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디지털 월드 에코지션이거든요. 이게 왜 올라갔다 왔나 봤더니 트럼프가 만든 회사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하고 합병 승인 이슈 때문에 35% 올라가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은 뭐 워낙 얘기하는 게 이제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이고 또 오바마 케어를 계승해서 계속 갔기 때문에 그쪽 바이오도 계속 봐야 되고 친환경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둘이 교집합으로 돼 있는 것이 원전이더라고요. 아까 전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AI가 발전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쪽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도 제가 앞서서 언급을 네네. 하긴 했는데 방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방위비 부담해! 막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도 요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 네. 때문에 뭐 뉴스가 크게 났었는데 저는 아마 지금도 방위 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도 방위비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군수 장비를 수입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게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옆에서 매니저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거든요. 매니저님 의견 궁금합니다. 방산 쪽은 예전에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와야 올라가던 네. 이런 테마성이 좀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이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트럼프가 사실 방산 쪽에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후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세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무기를 지금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이 엄청나게 인기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K방산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싸고 성능 뛰어나고 그리고 납길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빨리 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총알이 모자릅니다, 지금. 무기가 모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었어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은법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무기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5조로 한도가 돼 있었어요. 자본 한도금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25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데 도움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주 예정이 되어 있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금 수주가 쌓여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지금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해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풍산 대다수의 일단 어떤 기술력이 갖고 있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등등 그 안에서 가장 어디를 유망하게 보시나요? 왜냐면 저희 자금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어렵다. 이 세상 제일 어려운 제일 질문인데 이 항상 종목을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수급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압도적인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LIG 넥스원이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LIG 넥스원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신규 접근할 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눌림목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회사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탑픽입니다. IRA 공약도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IRA 폐기 공약 이행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일단은 일기 트럼프 정부에 있었잖아요. 이때 본인이 어떤 오류를 했는지 알 거예요. 만약에 되면은 이기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선거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자기의 표를 모으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트럼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워낙 똑똑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IRA법을 무턱대고 그냥 폐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혜리님께서 아까 오프닝에서 이제 수익이 너무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바이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 안보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럼 매니저님께 혜리님의 좀 그 지갑을 두둑히 해줄 수 있을 만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가 될 수 있을지요?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뭐 우시가 받고 있었던 물량을 다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CDMO 관련된 기업이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뭘요? 관련주로 제가 지난번에 ST팜을 예. 이 방송에서 소개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사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그거에 따른 수혜 주로 분류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20몇 프로 수익이시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방송을 모니터를 하셔야죠. 방송을 보세요.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종목을 저희가 이거 사라 말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는 거는 개인이 그죠, 선택하는 그죠, 거예요. 이 선택을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원망을 했겠죠. 원망을 했죠. 네. 선택은 본인이 한다. 요거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박지원 아나운서가 정말 흥미있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과연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제 11월에 결정이 나는데 아마 박철순 매니저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노동절 이후에 이제 대선 이제 뭐 선거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공약에 따라 또 그들의 지지율에 따라 아마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요것도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도 사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둘 다 조금씩 다 담아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다 그러면 팔고 이쪽으로 다 옮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 우문현답에서 뵙고요. 지금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